연개소문은 642년 10월 어느 날 잔치를 마련해 조정 대신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수하에 군대를 사열한다는 핑계로 군사들을 집합시킨 뒤 갑자기 돌변해 이를 참관하던 온건파 대신들을 모조리 참살합니다. 대신들을 죽인 연개소문은 그 길로 왕궁으로 쳐들어가 영유왕을 붙잡아 무참히 살해하죠. 이미 시작부터 윤리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죠. 당연히 곳곳에서 연개소문에 대한 뒷담화가 있었을 거고요. 연개소문은 이 소리마저 잠재우기 위해 더욱더 악랄한 독재자가 됩니다. 이 독재자의 엄포 아래 고구려 왕실과 조정은 그 누구 하나, 심지어 국왕마저 찍소리하지 못하는 서로의 소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체제에 놓이게 되죠. 겉보기엔 강할지 몰라도 속은 점점 썩어가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입니다. 꿀국사를 시작한 지도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회차도 오늘로써 145회가 됐는데요. 그간 삼국의 각 왕조와 흐름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고 통쾌한 스토리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참 답답하고 슬픈 스토리 또한 많이 있었죠. 그중 고구려의 역사는 비교적 시원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백제, 신라, 가야는 물론 이후의 역사에서도 자주 보기 힘든 모습이기에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백제 역사가 근구수왕 이후로 장기간 침체를 겪고 다시 일어난 성왕 이후로 또다시 전성기를 누리지 못했던 모습에 비해 고구려는 태조왕, 동천왕, 미천왕, 광개토왕, 장수왕, 영양왕 이렇게 꾸준히 전쟁을 치르며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중국 대륙을 향한 정복전이었고요. 장수왕 때는 한반도 남진, 또 영양왕 때는 통일제국 수나라의 대군을 막아낸 것이었죠. 이런 모습은 마지막 임금인 보장왕 때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고구려의 마지막 자존심, 바로 이 사람, 연개소문에 의해서였습니다. 분명 고구려 마지막 임금 보장왕 편인데 갑자기 연개소문을 띄우면서 주인공으로 소개하니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하지만 보장왕 재위기간 나라의 모든 통치나 전쟁, 모든 것이 연개소문의 말 한마디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장군 재상을 넘어 그냥 왕이었죠. 보장왕 때는 연개소문을 빼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보장왕 시대를 연 것도 연개소문이고 이 연개소문이 죽자 고구려도 2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몇 시간은 그냥 연개소문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장왕 편이니 먼저 보장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영양왕과 영유왕의 동생 대양의 아들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 영유왕을 죽이고 난 뒤 세운 임금이었죠.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27년간 왕위에 있었지만 임금다운 임금 노릇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실권은 대망리지 연개소문이 다 틀어쥐고 있었고 연개소문 사후에도 그 아들들의 권력 다툼 속에 아무런 힘을 못 쓰다가 고구려의 멸망을 맞고 마는 비운의 임금입니다. 영화나 여러 작품에서도 이러한 처지를 한탄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곤 합니다. 오히려 고구려가 멸망하고 한참 뒤에 고구려 부흥운동을 기획하다 발각돼 유배되고 그곳에서 죽는데 이때야말로 고구려 마지막 임금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참고로 임금들은 사후의 신하들로부터 묘호를 받습니다. 광개토왕, 장수왕, 평원왕, 영양왕, 영유왕 다 이런게 묘호였죠. 그런데 보장왕은 나라가 망하면서 묘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름이었던 이 보장이 그대로 묘호로 남게 됩니다. 백제 의자왕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임금의 서름이라 하겠습니다. 642년 즉위했고요. 바로 1년 전 백제에선 의자왕이 등극해 신라에 대해 가열차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신라에선 선덕여왕이 이 공격을 받아내고 있었고요. 즉위 5년 뒤인 647년에 진덕여왕, 신라와의 관계를 보면 여기서부턴 7년 단위로 역사가 전개됩니다. 다시 7년 뒤엔 무열왕, 다시 7년 뒤 문무왕이 즉위하며
보장왕은 신라의 3명의 임금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무왕이 즉위하기 바로 전해에 백제가 멸망하고요. 문무왕 즉위하고 다시 7년이 지나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고구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가족 기록을 보면 아들들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부인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 중에 안승, 이놈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건모잠과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그런데 부흥운동에 대한 의지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상황이 불리해지니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망명해버립니다. 왕자가 나라를 팔아먹었죠. 자, 이제 보장왕식이 진정한 권력자, 고구려의 자존심을 지켜냈다는 자랑스러운 평가와 함께 무시무시한 독재 정치로 소통을 없애고 결국 고구려를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혹평을 받는 상반된 평을 얻고 있는 연개소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선 이전 영유왕 편에서 어느 정도 짚어봤습니다. 대망리지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대망리지가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고구려의 관제를 보면 신하들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수상, 이 명칭이 계속 바뀌는데 초기엔 국상이었다가 좀 상가라고도 했습니다. 중기 이후로는 대대로가 이 수상의 역할을 하게 됐죠. 이 자리의 이름이 바뀌었다기보다 정치 체제가 변하면서 신권의 포지션이 계속 이동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국천왕 시기에 을파소, 또 이후에 봉상왕을 살해하고 을부를 세운 창조리가 국상이었죠. 고구려 중기에는 대대로, 그러다 고구려 말기로 가면서 망리지의 힘이 강해집니다. 지금 이 표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요. 말기에도 계속 대대로가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어느새 대대로는 보이지 않고 망리지가 신하들을 대표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을지문덕, 또 연태조가 망리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대망리지는 뭘까요? 이 용어에서부터 연개소문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대망리지란 없었는데 연개소문이 정권을 잡으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명칭이었죠. 그리고 이전의 망리지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손에 쥐고 월권에 월권을 더해 왕을 아예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말이 신하지 스스로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원래 없던 대망리지란 자리를 만들어낸 것만 봐도 연개소문의 성격을 알 수 있겠죠. 연개소문에 대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중국사서인 구당서에는 그의 외모와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수염이 고슴도치 같고 몸집이 거대하며 허리엔 5개의 칼을 차고 있어 좌우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쳐다보지 못한다. 그는 또 말을 탈 때나 내릴 땐 항시 부하를 땅에 엎드리게 해 밟고 오르내렸다. 또한 출입할 때는 반드시 병사들을 길가에 일렬로 세우고 선두가 큰 소리로 외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달아나 구멍에 숨었다. 완전 깡패 아닙니까? 성격이 이 모양이니 백성들은 물론 귀족들도 두려워했을 거고, 그래서 그가 아버지 연태조의 대인 자리를 이어받는 것 또한 반대했을 겁니다. 이에 연개소문이 귀족들에게 사정사정의 자리를 물려받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그의 마음속엔 귀족들에 대한 적개심이 커졌겠죠. 이 당시 외교 노선이 친당으로 가니까 이에 대해 못마땅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평소 자신의 성격과 그 때문에 반대하는 귀족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도 커져간 겁니다. 아무튼 이후 그는 영유왕과 귀족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축성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했죠. 이게 귀족들에게 밀려서 간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버지 연태조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 간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성격 나옵니다. 성과를 내려는 마음에 작업 현장을 너무 혹독하게 몰아붙이죠. 당연히 좋은 소리가 나올 리 없습니다. 연개소문 오더니 못 살겠다. 여기서도 사람들 죽어난다. 이런 소문이 퍼져 연개소문은 이전보다 더욱 요주의 인물이 되고 맙니다. 결국 제거 대상 1호에 오르는데 계획을 알고 있던 연개소문이 선수를 쳐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이상의 내용은 학자들의 추측에 의한 것입니다만 구당서의 기록이나 축성 현장에서의 행동, 그리고 쿠데타의 모습이나 이후의 행태들을 볼 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연개소문이 쿠데타에 성공하자 중앙 귀족들은 물론 지방의 호족들도 그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공포 독재 정치하에서 선택의 여지란 없었죠.
그 전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 끝까지 연개소문에게 저항하던 세력이 있었으니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안시성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연개소문과 안시성의 사이가 썩 좋지 못한 걸로 나오죠. 안시성의 성주는 연개소문의 집권을 분명한 반역으로 규정하고 그에게 끝까지 맞섭니다. 당연히 연개소문은 이를 진압하려 계속 군사를 보내지만 안시성을 끝내 굴복시킬 수 없었죠. 결국 연개소문이 한 발 물러섭니다. 안시성 성주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싸움이 끝나죠. 비록 연개소문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안시성의 완벽한 승리라 할 수 있었습니다. 안시성 성주의 이름은 오늘날 양만춘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건 야사에 따른 겁니다. 즉 당시 안시성 성주의 이름이 양만춘이란 걸 입증할 만한 정확한 사료가 없는 거죠. 양만춘이란 이름은 조선시대 유학자 또 실학자들의 저서에 등장하는데요. 선조 때 윤근수의 월정만필,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가서 송준길의 동춘당 선생 별집, 박지원의 열하일기, 이익의 성호사설 등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알았느냐? 제일 처음 나온 월정만필을 쓴 윤근수, 선조 때 사람이라 했고 이때 임진왜란이 있었죠. 윤근수는 당시 조선의 원병으로 왔던 명나라 장수인 구정도의 말을 빌어 중국인들이 태종 동정기와 당서 연희의 안시성주의 이름을 양만춘이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어찌 보면 카더라를 3번쯤 엮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온 당서지 전통속 연희는 임진왜란 전인 1553년 명나라 웅대목의 작품으로 고구려 당나라 전쟁 당시 안시성주의 이름을 양만춘이라 밝히고 있죠. 그런데 책 이름이 뭐뭐 연희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삼국지 연희, 수당 연희, 봉신 연희 이런 작품 제목들 들어보셨죠? 공통점이 뭐죠? 역사서가 아닌 소설들입니다. 연의라고 하는 게 명청시대 소설 장르인데요. 그러니까 양만춘 이름이 나온 당서지 전통속 연희도 소설입니다. 즉 어느 정도 신뢰가 간다 쳐도 100% 사실을 입증해 줄 순 없는 거죠. 이익의 성호사설에선 함행춘의 여동서록을 참고해 봤더니 안시성주를 양만춘이라고 전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카더라가 2번쯤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여동서록 역시 사실을 보장하기 힘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양만춘 이야기로 너무 빠져든 것 같은데요. 아무튼 확실한 사료는 없는 상황에서 조선 후기 몇몇 학자들의 책을 통해 안시성 성주의 이름은 지금까지 양만춘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 고구려 당나라 전쟁을 다룰 텐데요. 우리 꿀국사에서도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이 안시성 성주의 이름을 양만춘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장왕, 아니 연개소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평소 당나라와 맞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이 때문에 당나라의 침공에 맞서 고구려의 자존심을 지켜낸 영웅으로 평가되고 있죠. 그런데 이건 오늘날 우리 입장이고 당시 고구려 백성들을 생각하면 정말 찍소리는커녕 숨도 못 쉬는 무시무시한 독재 시대가 열린 겁니다.